네, 안녕하세요. 구루장입니다. 네, 인간중심 상담, 직업상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어떤 직업상담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인가? 네, 이건 복습을 위해서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풀어볼게요. 모든 내담자는 공통적으로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 네,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 뭐였죠? 불일치 나오면은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잘못했네요. 네,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 그리고 직업 상담 과정에서 문제를 진단하는 것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 2번. 부모의 가치 조건을 강요한다.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였죠? 가치의 조건화.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 자신의 본질적, 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맛에 맞는 가치를 따르게 된다. 이것이 가치의 조건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되게 된다. 네. 다음 3번. 다음 중 인간 중심 상담의 기본 과정에 포함되는 것. 인간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존중한다. 맞죠? 네. 인간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치료적 관계 그 자체가 성장의 경험이라고 했어요. 인간 중심 상담은 특별한 기법,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치료적 관계 그 자체, 치료자의 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명칭 그대로 인간 중심적인, 온정적인, 따뜻한, 디귿, 적응의 정서적 측면보다 지적 측면을 강조한다.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거죠. 지적 측면보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 그리고 리을. 현재의 직접적인 장면보다 유년기의 외상적 경험을 강조한다. 오히려 반대가 됐죠. 현재의 직접적인 장면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거고요. 미음. 인간은 성장, 건강, 적응을 이루려는 기본적 충동을 가지고 있다. 성장, 건강, 적응, 성장, 향상, 적응, 성숙. 이런 기본적 경향성, 뭐라 그랬죠?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갖고 있다. 실현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미음. 4번.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로저스 맞고요. 2번. 기본 목표는 개인이 일관된 자아 개념, 자신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람. 이게 목표라 그랬습니다.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람. 되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 3번. 특정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그쵸. 특정 기법을 강조한 건 아니었어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안전하고 허용적인 나와 너의 관계를 중시한다. 그렇습니다. 상담자의 태도가 강조됐죠. 그래서 4번. 상담 기법으로 적극적 경청, 감정의 반영, 명료화, 공감적 이해, 내담자 조언, 설득, 가르치기. 자, 조언, 설득, 가르치기. 이런 것들은 지시적인 기법이잖아요. 네. 인간 중심 상담은 비지시적인 상담이다. 이런 조언, 설득, 가르치기는 네, 지시적이고 상담자가 주도하는 상담자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방의 이런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5번. 인간 중심 진로 상담의 개념에 관한 설명. 1번. 일의 세계 및 자아 관련된 정보 부족. 네, 정보 부족. 인간 중심 직업 상담의 원인, 그 문제의 원인이었죠. 2번. 자아 및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거부하거나 왜곡되는 문제를 찾고자 한다. 네, 맞습니다. 정보 관련된 문제, 왜곡의 문제. 3번. 진로 선택과 관련된 내담자의 불안을 줄이고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도록 한다. 맞죠? 네. 불안을 줄이고 책임을 수용하도록. 4번. 상담자의 객관적 이해를 내담자에 대한 자아 명료의 근거로 삼는다. 자,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객관적, 체계적, 표준화 이런 말이랑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네. 객관적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아닙니다. 정답 4번. 인간 중심 상담은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 주관적인 해석을 중시하죠. 그래서 자기의 불일치,
현실적 자기, 이상적 자기, 또 타인 이본 자기의 불일치가 불안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 6번.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다양한 진로 관련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아니었죠. 검사. 자, 진단이 불필요하다고 봤어요.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진로 관련 검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할까요? 네, 사용하기는 하되 이것은 하나의 도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내담자가 조금 더 이 진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거나 이런 부수적인 주변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렇게 검사 결과에 기초해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로저스는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내담자 중심 상담사들은 일반적 적응과 직업적 적응 사이에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직업 정보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필요할 때에만 상담 과정에 도입합니다. 네, 다 이제 내담자 중심인 거죠. 7번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동일한 상담 원리를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2번 상담은 모든 건설적인 대인관계의 실제 사례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네, 맞는 이야기고요. 3번 실험에 기초한 귀납적인 접근 방법이며 실험적 방법을 상담 과정에 적용한다. 사실 이거 1, 2, 4번 내용 3, 4번 몰라도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요? 실험 귀납적인 접근 방법, 실험적 방법을 적용한다. 아니죠. 이것은 이제 행동주의 상담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험, 관찰, 귀납적. 이게 행동주의의 키워드입니다. 뒤에서 이제 공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도 읽어볼게요. 상담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개발되어 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8번입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객관적 체험이 최우선이다. 객관적 땡, 객관적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나머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아실현의 경향을 배운다. 학습을 통해서. 적합한 것을 고르는 거군요. 그러면 1번 땡이죠. 1번 아니고 주관적인 지각, 주관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1번 아니고 2번 학습을 통해 자아실현의 경향을 배운다. 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행동주의입니다. 학습. 네. 아까 행동주의 키워드 뭐였죠? 귀납적, 실험, 귀납적, 실험적 방법. 여기 하나 더해서 학습. 이거 행동주의. 자, 3번. 인간은 타율적이며 외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거는 아니죠.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선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 자아실현 경향성을 가진 존재, 성장, 향상, 성숙을 향한 선천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인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죠. 4번. 상담에서 상담자의 태도와 허용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쵸? 상담에서 상담자의 태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무공일이었죠. 네, 무공일. 그리고 허용적인 분위기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상담사의 역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력 관계를 통해 성장 촉진 맞는 얘기죠. 문제를 진단하여 분류한다. 이거는 인간 중심 상담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네요. 그쵸? 문제를 진단하고 분류하는 것. 문제 진단이 굳이 불필요하다고 봤어요.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3번. 자신의 깊은 감정을 깨닫게 돕는 역할. 내담자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네. 정답 2번. 10번 넘어갑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상담자의 태도. 네. 무조건적 수용 있었고, 공감적 이해 있었고, 진솔성 있었죠. 네, 일치성과 진실성 또는 진솔성. 그래서 느드르 2번. 자, 11번. 로저스가 제시한 직업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내담자가 효과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하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력한다. 상담자가 자신의 행동들이 가치를 검토 판단하게 돕고 행동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준다. 자, 1번. 진실하고 개방적인 자세. 네, 중요하죠. 필요하죠. 2번. 내담자의 입장에 대한 동감과 이해.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3번 볼게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진실성 및 일관된 표현. 네, 이거는 뭐예요?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진실되고 일관되게 표현하는 거 뭐라 그랬죠? 네, 진솔성 혹은 일치성과 진실성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4번. 내담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 네, 이것도 수용,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인데, 자, 동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동감과 이해하면 공감적 이해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공감적 이해라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한다면, 동감이라는 것은 내담자와 견해를 같이 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느낌, 내담자의 감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근데 그 입장에서 서는 건 아니죠.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라고 했어요. 네, 공감적 이해라는 것은 객관적인 위치에서 내담자의 입장을,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한 번 나온 문제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넘어갑니다. 로저스가 제시한 내담자 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은, 네, 여기 어렵지 않죠? 풀어보세요.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1번 공감, 수용, 일치. 다음 네, 13번으로 갑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경청, 역할 연기, 감정의 반영, 공감적 이해. 뭐죠? 네, 역할 연기는 내담자 중심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닙니다. 자, 감정을 반영해주고 잘 들어주고 공감적 이해, 다 내담자 중심 상담의 뭐 태도이자 기법이죠. 14번.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가 지녀야 할 태도 중 내담자로 하여금 개방적 자기 탐색을 촉진하여 그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자각하도록 하는 요인은 네, 우선 상담자의 태도하면 일치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수용인데 일치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내담자 중심 상담의 상담 목표가 아닌 것은 1번. 내담자의 내적 기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도록 도와주는 것. 네. 2번. 경험에 보다 개방적이 되도록 경험에 도와주는 것. 지속적인 성장 경향성을 촉진시켜주는 것. 내담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의식을 증가시켜주는 것. 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답은 4번이에요.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이런 것이 나오면 실존주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4번은. 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6번.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기대하는 상담 결과가 아닌 것은 1번. 내담자는 이상적 자아 개념을 갖는다. 불일치의 경험이 감소한다. 문제 해결에 더 능률적이 된다. 타인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네. 이상적 자아 개념을 갖는다. 자아 개념을 명료화한다고 했죠. 이상적 자아 개념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개념을 명료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불안을 어떻게 느낀다고 했어요?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는 실제적 자기, 나의 실제 모습, 그리고 이상적 자기, 내가 워너비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 또 타인이 본 자기, 타인이 나를 보는 모습, 이 세 가지의 자기 개념이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불안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를 줄이는 것이 내담자 중심 상담의 목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자아 개념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다른 자기의 불일치를 감소시키고, 그게 이제 자기 개념 명료화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개념을 분명하게 하는 작업들, 이것이 내담자 중심 상담의 목표, 기대하는 상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네, 여기 한 문제가 더 있었네요. 17번.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기대하는 상담 결과가 아닌 것은? 1번. 내담자는 현실적으로 변한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2번. 내담자는 방금 얘기했죠. 불일치의 경험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상담 결과에서 기대하는 바라고 상담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 능률적이 된다. 위에 같은 그 선택지를 사용한 문제네요. 타인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자아지각의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인간 중심적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상담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1번. 상담사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자신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내담자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네, 이게 뭐 비슷한 얘기, 맞는 얘기 같은데 일단 체크를 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무의식적인 방어의 강도. 무의식적인 방어 이런 거 나오면 뭐죠? 정신분석, 방어기제. 그쵸? 정신분석적 상담. 3번.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인간중심적 상담에서는 이런 상호작용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죠. 4번. 기억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주제. 네, 이것도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정답 1번인데, 자,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자신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내담자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네, 내담자 중심 상담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저선, 출발점에서의 역량, 자기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상담자의 도움이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비지시적 상담을 원칙으로 자아와 일에 대한 일단 비지시적이고 또 정보 부족, 왜곡에 초점을 맞춘 직업 상담,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보 부족. 자, 20번. 네, 20번. 인간 중심 상담의 실현화 경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기체의 성장과 향상, 발달을 촉진하고 지지한다. 실현화 경향성 맞는 이야기죠. 2번. 성숙의 단계에 포함된 성장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줍니다. 3번. 동물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서. 뭐라 그랬죠? 실현화 경향성은 모든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경향성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번. 그래서 실현화 경향성은 모든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성장, 향상, 성숙을 향한 선천적인 경향성이고,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뭐였죠? 자기실현 경향성이었죠. 자기실현 경향성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실현을 향한, 성장을 향한 경향성이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4번. 유기체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기쁨과 만족을 강조한다. 주관적인, 정서적인 측면, 지적 측면이 아니고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21번.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현화 경향성은 자기를 보존 유지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선천적 성향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자아는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다. 이 원형이라는 얘기 나오면 나중에 융의 그 분석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면 가치의 조건화는 뭐였죠? 부모의 가치를 이제 강요함으로써, 부모의 가치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자식이 부정적 자기 개념을 갖게 된다. 긍정적 자기 존중을 하지 못하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였죠. 주요 타자
제가 부모님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죠. 주요 타자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부모의 가치와 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부정적 자기개념 형성하는 것. 가치의 조건화. 4번. 현상학적 장은 경험적 세계 또는 주관적 경험으로 특정 순간에 개인이 지각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네, 이게 4번 맞는 얘기인데, 이게 현상학적 장이라는 것은 현상학적의 의미를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이게 장 이론으로 가면은 사실 기본이 되는 것이 장 이론인데, 이것까지 이제 깊게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근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현상학적의 의미를 앞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상학적의 의미 뭐였죠? 개인이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하고 지각하느냐. 이게 현상학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적 세계 또는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주관적 경험, 개인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4번 읽고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넘어갈게요. 네, 22번.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 과정에서 직업 정보 제공 시에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내담자 스스로 얻도록 격려를 해야겠죠. 맞는 얘기고요. 내담자의 입장에서 필요할 때 제공해야 합니다. 네, 계속 앞에서도 나왔었죠. 내담자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거예요. 3번. 직업과 일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과 태도가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물론이죠. 내담자의 입장에서. 4번.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조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네, 뉘앙스가 다르죠. 상담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조작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는. 23번.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가 심리검사를 사용할 때 원칙, 심리검사. 검사 결과의 해석에 내담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네, 함께 참여하도록 합니다. 검사 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평가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평가적인 언어, 평가적, 판단적, 지시적, 잘 어울리지 않죠.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는. 그래서 2번이 틀린 이야기. 평가적이 되면 안 돼요. 지시적이면 안 되고, 설득적이면 안 되고. 3번. 내담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된 검사의 가치와 제한점을 설명해야겠죠. 4번. 검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더 많은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는 시험적인 태도로 조심스럽게 제시되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4번.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에서 스나이더가 제시한 상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 중 다음은 어떤 반응에 해당하는가? 근데 이것은 그냥 이 문제를 보고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려 시도하거나 내담자의 생각에 상담자가 가치를 자, 보세요. 내담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거, 그리고 상담자의 가치를 주입하려고 하는 거. 어떤 거예요? 눈치 학상으로 딱 봤을 때 일단 지시적이에요, 비지시적이에요? 이 내용이 일단은 지시적이죠. 네, 그 정답은 2번 지시적 상담 범주입니다. 네. 참고로 뭐 3, 4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고 뭐 혹시 나오면 맞추시면 되겠죠.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감정에 대한 비지시적 상담 범주. 비지시적 상담 범주는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재진술이라고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에 대한 재진술.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야기한 감정에 대해서 상담자가 다른 언어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말로 바꿔서 다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지시적이 아니잖아요. 재진술. 자,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준지시적이라는 것은 지시적인 거에 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라고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해석. 감정에 대한 해석. 이게 준지시적 상담 범주다. 해석이라는 게 뭐였죠? 정신분석 상담할 때 공부했었습니다. 내담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면의 의미, 내담자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이면의 의미를 추론해서 해석해주는 것, 추론해서 이야기해주는 것, 이것이 해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설명과 전문가적
전문가적인 이 설명의 범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지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감정에 대한 해석이 준지시적 상담 범주다. 이건 그냥 듣고 이해하시라고요. 왜냐면 이 박스의 내용이 지시적이니까 정답 2번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 번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문제를 보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불안을 경험할 때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불일치를 가정하는 세 가지 자아 뭐였죠? 현실적 자아, 곧 실제적 자아라고 했고, 이상적 자아, 내가 바라는 워너비, 그 다음에 타인이 본 자아, 지각된 자아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당위적 자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문제를 풀다가 빨리빨리 풀고 싶은데 뭔가 계속 자꾸 뭔가 언급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항상 이렇게 예상 시간보다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빨리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제를 먼저 푸시고 네, 그냥 빨리빨리 넘기면서 이렇게 각자의 그 스타일에 맞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같이 공부하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